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최근에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외교적인 어떤 관계를 좀 이제 보게 되니까 김대중 때보다 못하다 그런 평가를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한일 관계를 지금 최악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국익을 우선시해 가지고 한일 관계를 그래도 좀 우선시하는 것이 있었다. 국익을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익적인 판단을 전혀 못 내리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엄한 꾸지람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박지원 의원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최근의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정책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현실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현실적인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되는 것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을 상상에 입각해가지고 하고 있다. 현실을 전혀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 그런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은 이 지금 무당이 무슨 막 구판을 벌이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제가 그런 비판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주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장 나쁜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자기의 사상이나 신념보다도 국익을 앞세워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최근 영상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실관계나 어떤 객관적인 자료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박은 전혀 못하시고 뭐 표정이 이상하다, 목소리가 이상하다 그런 얘기밖에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좀 솔직해지자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익적인 판단을 내린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박지원 의원조차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한일 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이 국익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감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지적하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정권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예시를 좀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제 2.9% 인상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각에서 같은 경우는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철저한 경제 이론을 좀 폐지를 좀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이제 뭐 사설을 내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직까지도 그 이념을 갖고 계세요. 왜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폭을 이렇게 좀 낮췄냐 2.9%로 간단한 겁니다. 내년 총선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허울 좋게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EITC라고 하거든요. 이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뭐냐?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데 이 설명만 이제 우리가 딱 듣자라고 한다면 세금을 뭔가 좀 환급을 해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세금에 대한 환급적인 차원이 아니라 현금을 그냥 뿌리는 현금성 복지 정책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을 확 증가를 시켰다라는 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증가를 시켰냐? 두 가지 분야로 증가를 시켰어요. 하나는 받을 수 있는 범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받는 금액인데요. 자, 기존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었냐? 맞벌이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었고 외벌이 같은 경우는 2,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준이 상승이 돼가지고 맞벌이 같은 경우는 3,600만 원 이하, 외벌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당연히 연봉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이거를 받으려면 재산이 일단 2억 정도까지거든요. 재산이 2억이 있고 내가 1년에 혼자 벌어들이는 금액이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을 우리가 복지로서 도와줘야 됩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산이 내가 기본적으로 2억 정도가 있고 1년에 연봉이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현금을 막 갖다 줘야 되겠습니까? 복지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얼마를 주는지 아십니까? 기존에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정도 되는 외벌이한테 우리가 260만 원 정도를 줬었는데
아니다. 200만 원 정도를 줬었는데 바뀌게 돼가지고 260만 원을 주는 걸로 상승이 됐습니다. 60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기존에는 외벌이 2,100만 원, 연봉 2,100만 원 정도다. 그래, 2,1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연봉이 3,000만 원 가까이가 되고 재산이 2억 가까이 되는 사람한테 우리가 260만 원을 지원해 준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중산층이 돼야 되는 것이고 현금 다발성 이런 식의 복지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재부 자체도 이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기재부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확대할 여력이 없다. 간단한 거예요. 세금이 그렇게 없다.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전혀 현실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왜곡과 그 다음에 거짓된 위선의 모습이 뭐가 있냐면은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쯔비시 공업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강제징용 문제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판결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한국 정부에서 일본에게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일단 그 판결이 있고 난 뒤에 우리나라 정부가 구상했었던 새로운 협상안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일단 첫째로 기존에 일단 대법원에서 승소한 보상액에 대해서 그렇죠? 기존에 이제 대법원에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법원 판결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제 기억이 맞으면 2건 정도가 지금 이제 판결이 나온 것이고 아직까지 10건 넘는 이제 판결이 남아 있는데 판결이 된 거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한일 양국의 기업들이 기업적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자. 그리고 아직까지 판결이 안 돼 있는 향후에 추가가 될 수 있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가 협상안을 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협상안이 존재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실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당 안은 결국은 채택되지 않았고 일본에도 직접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청와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협상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사실이고, 근데 그 협상안이라는 것이 채택이 안 돼가지고 일본으로 전달이 안 됐다라는 것 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같은 경우는 이 협상안이 논의가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협상안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협상안입니다. 왜냐? 일본 정부가 일단 기본적으로 강제징용한 이 지금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상액을 준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한일 기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현실성 있는 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것이 논의가 됐다라는 사실조차도 부정해버렸고 이 논의안 자체를 갖다가 채택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 자체가 청와대만 갖고 있는 생각이냐?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통용이 되고 있는 생각이에요. 방금 제가 인용을 해드렸던 강창일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 4일 의원총회 거기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창일 의원이 이제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현실성이 없는 지금 얘기들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채택안에 대해 가지고 이런 그 협상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당시 이해찬 당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X 표시를 하면서 얘기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었죠. 그렇죠? 당시 이제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도 그만하고 내려오시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왜곡적인 그런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모든 게 다 일본 책임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윤석열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엔 윤석열이 이제 임명이 됐죠. 근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전 이분과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이제 첨예하게 문제가 됐던 것이 변호사를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줬다. 윤석열 씨가 당시에 이제 그 변호사를 갖다가 윤우진 씨한테 이렇게 좀 소개를 해줬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논란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청문회에서 같은 경우도 많은 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변호사에게 윤우진에게 연락하라고 전한 적이 있죠?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겼었죠. 그리고 또 이제 김도부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소개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당일 오후에 뉴스타파가 2012년 12월에 윤석열 당시에 이제 그 검찰이었죠. 당시에 같은 경우는 검사였는데 그분과의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것을 이제 밝혀낸 겁니다. 밝혀버렸더니만 그 내용이 이제 뭐가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준 씨에게 소개를 시켜 주셨나요? 그랬더니만 윤석열 씨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소개를 시켜줬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제 그 청문회에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오후에 이런 자료가 밝혀지고 나니까 다 막 비판을 했죠. 이게 뭐 하는 거냐. 아침에 내내 하루 종일 그냥 다 거짓말이라고 아침에 얘기한 게 다 거짓말 아니냐고 이렇게 계속 비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얘기했던 거는 가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개의 의미는 변호사를 선임시켜줬냐의 의미였다. 분명히 변호사법 37조에 따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개를 하거나 선임이 아니라 소개를 하거나 알선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법에는. 그 어떤 변호사법에도 무슨 선임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는 마치 자기가 내가 소개라는 것의 의미를 선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소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 거짓말이죠. 이렇게 그냥 검찰총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내 그냥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모든 게 다 그냥 표장사예요. 표장사. 다 그냥 뭔가 좀 국민 의견을 들어주는 것 같은 경우는 표장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약간의 거짓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용인해버리고 한 것도 없다라고 그냥 거짓말해버리고 모든 것들이 거짓말과 위선의 그 덩어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을.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제가 보면은. 모든 것들을 그냥 현실이라는 안목은 없고 점쟁이가 그냥 점보듯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거짓말 어느 정도 그냥 용인해버리고 이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겠습니까? 정말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